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일은 거짓입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에 물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와서 목격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이 신을 섬기고 신을 받아들이고 이런 데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 말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섬기게 되면 폐가 많긴 한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한 이야기는 세상은 하나의 원칙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존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현상계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이 현상계에는 만물이 존재하고 그 뭐 싱싱한 거 짖은 거 벌리 무고 온갖 현상들이 아니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원칙 속에 있는 문제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이란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알려고 하면 먼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 상대의 말이 진실일 때는 항상 문제에 의해서 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답이 존재하는 것은 그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런 말에 대해서 혹 하고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사람을 속일 때 먼저 하는 게 책을 읽는 겁니다. 이 책이 이렇게 써놨지 않느냐. 책에 써놓은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에 안 써놨더라도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의 진리니까 맞는 말이고 책에 아무리 써놔도 거기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책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책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책은 오히려 인간의 사고에 위험한 요소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학자들이 써가진 책들은 보면 더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장사를 한다든가 어떤 그 가정의 그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로 고민하고 이럴 때 기도로 해결한다든가 뭐 주문으로 해결한다는 이것은 사실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문제의 파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유일한 겁니다.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장을 한다.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간다. 근데 중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일은 무지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경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주인은 종업원의 5배 이상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종업원이 주인을 보고 따라 하다가 보면 한 3목 정도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면 2목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버리는 거다. 주인이 종업원이 돈 벌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종업원한테 기대게 되면은 그 집은 판판이 망한다는 거예요. 종업원이라는 것은 주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생깁니다. 씀씀이가 예쁘다든가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다든가, 예? 그럼 의지가 약하든가, 그래서 종업원이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긴데, 주인이 종업원한테 의지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종업원을 가지고 돈을 벌일 것인가 할 때는 먼저 그 종업원보다도 5배, 참 평범한 사람 5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놀 수가 없으니까 따라 하다 보니까 세목해주면, 그래서 돈을 벌이는 겁니다. 경영이라는 거 무엇이 어쩌고 일이 서는 거,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경영학 그런 거 배워가지고는 밥도 못 먹어요. 어디 뭐 취직이나 해갖고 너무 주인 망칠 사람들 부에 못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대학에 가는 것은 서기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서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서기. 장부 정리하고 설명하고 그것뿐입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 차이는 모르는 용어를 책에 써놓고 가르치니까 쉽게 해도 될 말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맨날에 내 말이 하나 있지. 진솔이요. 어? 진솔이라는 걸 맨날 내는데, 저도 뭐 철학과 나왔으니까 하나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제가 못 만들고 학자들로 시가 만들었겠어. 여러분, 진솔이란 말이 사전이요. 진솔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 내가 여러 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중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덕이라고. 지금 LA에서 조금 전에 허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중거이 어떻게 지내놓게 뭐 잘 지냅니다 해. 중거이가 전화를 안 한 건 잘 못 지내니까 전화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걔가 저 소파에 앉아서 내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진솔이 어떻고 해. 야 이 새끼야, 그건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야. 그 놈께 좀 미안해. 앞에 앞에다 민전을 내놓고 뒤 닦아 놓을게. 그래서 사전 가져와. 국어 사전. 그 이제 야가 최근에 나온 사전을 가서 진솔이 뭐인고 읽어봐요. 진실하고 솔직한 말이 진솔돼 이래. 진실이 솔직한 말이 진실이고, 진실한 말이 솔직히 한 말인데, 꼭 그걸 갖다 진실이라고 말을 하나 표현하면 듣기도 좋고, 솔직한 말을 하라.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말하라는 것은 본대로 말하라. 들은 대로 말해라. 거짓을 보태지 말라 이 말이거든. 진실을 말하라는 것도 본대로 말해라.
들은 대로 말해라. 네가 아는 대로 말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 없어. 네가 한 대로 말해라. 이 말이 진실이에요. 그럼 똑같은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 빼고 붙이고 솔자 하나 앞에 걸 갖다가 붙여갖고 가르침이라고 사람들한테 사전에다 올리고 맨날 놓으면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놈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마누라를 여자를 한 듣고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소개할 때 어떤 제 부인입니다 하고 어떤 자세에 따라서 부인이라고 소개할 때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 아내다고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또 마누라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내 아자 하나 따고 마누라 맞자 하나 떼서 아마라 해야 그게 어디 유식한 사람들이 말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미친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듣는 사람이 그 용어를 이해를 못한 사람 들으면 아마라는 말은 그 강아지 자기 집 강아지 이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마누라 용미 있는 게요. 제 마누라를 강아지 취급한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이런 용어 사용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100명 사는 동네에 대학 나온 놈이 가서 진솔이니 이런 거 말했다는 사람은 뭐 하는 게 무슨 말 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가고 나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항상 배움이라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이틀 됐습니다. 소연이 누구를 만난다 이래서 서면에 내려간대요. 그래서 집이 있다고 그걸 보내고 저는 다른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한 여자가 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틀 만에 깨달았다 하더래요. 내가 그래서 소인이 그 대단하다고 난 당신 상대가 못 된다 하고 말았다 하는데 몇천 년을 노력을 해도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깨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요새는 귀신도 빨리 붙인댔지. 주문 외우고 주시인대로 하면 이틀 만에 된다 한번 가보자 하더라니. 그러니까 나쁜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극적이에요. 좋은 곳에는 사람이 안 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소연이 손님을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을 좀 하재요. 그래서 가정이 상당히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만 가만히 살면 잘 살 텐데 열심히 일만 하면 잘 텐데 뭐 왜 욕심이 가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곳에 찾아다니면서는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그러냐 이게 주문해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집안의 우환을 불러온 것이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해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내가 정답을 말한다 해서 상대가 그걸 갖다 정답인 중 알아듣고 감동하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반대로 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다른 거예요. 당연하지. 만일에 그 사람들하고 내 말이 반대가 안 되거든요. 일치가 된다면 내가 망한 사람이든가 망조 같은 사람이든가 그 사람들이 잘 돼 있다든가 두 개 종교 하나가 있겠지. 그래서 아들 이야기를 했으면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 부모들이 지극정성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 아들 하나 바칠만 했다고. 그러니까 영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앞을 막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 시험을 치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배운 것도 답이 너무 어깨에 써져 있고 배운 것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후자다 이게요. 그건 영이 막는다는 거예요. 매우 어지럽다고.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아냐 이게요. 그건 간단한 거 아니냐고. 이런 건 유명한 맹도도 아는데 알아볼 수 있는데 당신 의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난 다르다. 당신 의식을 통해서 아들과 의식을 연결하면 그걸 그대로 알아볼 수 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느냐. 여러분들이 결국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되면 어리숙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상당히 찾아오신 분은 가게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고. 중소기업을 한다고. 얼마나 되냐고. 한 20년 되죠. 20년이면 남편이 상당히 20년 계속 했거든. 아는 게 많을상 싶은데 뭐 하려고 제학교에 중소기업 하냐 이거. 자기 직장에 나와서 딴 데 회사에 들어가면 200~300만 원 받으면 편안하게 먹고 살겠네. 그래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 구조를 갖다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사회 구조가 무엇이냐 하면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 정기자금으로 지난달에도 뭐 7조인가 몇 조인가 푼다 안 했어. 그게 전부 공돈이에요. 공돈. 신용보증금에서 기술 신용보증금에서 주는 돈 그거 전부 공돈이에요. 그거 찾아가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우리 회사 지원만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공돈 그 몇 억만 빼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엉뚱한 짓 하냐 이게. 빚 내려 하고 은행 차려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으라고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은 항상 성인도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실 속에서 현실에 있는 문제는 현실 속에서 답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더 일찍 나가서 맑은 정신을 쏟아요. 그러면 내 정신에 연결된 사람들이 옵니다. 먼 데서. 제가 하나 보기 좋은 예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 목욕탕을 사왔을 때 손님이 없었습니다. 1시간에 3명, 4명 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아요. 그때 500원, 700원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걸 인수를 하고 나서 정신을 쏟았습니다. 한 달, 두 달쯤 후에 여기에 손님 많이 왔어요. 왜냐면 햄버거 그때 와서 뭐 새벽에 와서 쭉 와서 배운다고 앉아 있었는데, 아침 새벽 되면은 이 여탕 같은 데는 손님 많이 와서 그냥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가고 이랬습니다. 후진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왜 목욕탕을 큰 목욕탕 몇 개를 지내서 여기 왔는지 모른다고. 바로 정신을 줬기 때문에 그 정신에 끌려오는 겁니다. 정신을 쏟아야 합니다. 정신을.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안 된다고 정신을 놓고 자포자기 하면 그건 망하는 게, 그럼 문 닫아야 돼요. 제가 열애가 아니라면 지금도 여기 또 더 큰 재상이 아니라면 지금도 목욕탕 이거 합니다. 아무리 옆에 좋은 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작아도 정신을 쏟으면 손님은 오게 돼 있습니다. 현실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누라 가지고는 힘 가지고 고생하고 돈만 날리기 때문에 문 닫아요. 내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바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은 그 노동력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자기 기술이나 뭐 이런 의지나 그 판단이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대부로 돈을 벌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분들은, 여기 온 사람들은 아직 상당히 그래도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 편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제 신용불량자 통계를 안 내겠다대. 내면 이제 뭐 600만, 700만 올라가면 사회 혼란이 오니까 이제 통계가 안 내겠대. 통계 발표를 안 하겠다 이리 하고 뭐 구제만 하겠다 이런데 또 안 하는 이유는 안 밝혀. 그건 뭐 구제만 해서 신용불량자를 전부 풀어주겠다 이런 것이 모양인데, 그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혼란이 오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온 사바서 지방 지자체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이 뭘 설립해 가지고는 안 돼요. 경험과 그 리더를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이 무너지는데 신규가 뭐 나도 될 게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저 바둑판 논 절대농지, 지금도 값이 잘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런 걸 준비하라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부 팔고 내려오는데 거꾸로 그걸 준비하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곧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기 위해서 첫째가 무엇이냐면 자본, 둘째가 사람입니다. 자본이 고갈되고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되면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텔레비를 보는데 재미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투기 지역에서 풀린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은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재미있어요. 아니, 투기를 갖다가 하면은 신고를 하고 집을 사고 팔고 하면은 그래서 번거롭다고 거래가 안 됩니까? 필요한 사람들 안 삽니까? 그렇게는 풀리면 사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떴다방을 갖다 놓고 장난해갖고 팔 수 있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지금 안 팔리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채우지 안 채우면은 법이 어떻게 되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휘발유 값이 오른다고 안 팔립니까? 18달러 할 때도 팔리던 휘발유가 지금 46달러 해도 팔립니다. 그냥 그래도 팔려요. 길거리에 나가면 자동차 그대로 달립니다.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를 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이런 말로 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항상 깨우쳐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발을 좀 다쳐가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나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항상 세상의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하면 어리석은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짓을 짓지 않으면 그 어리석음은 여러분 속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으면 불행은 안 옵니다. 항상 주의를 경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 방어 자세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10년 전에 바둑판 앙을 살았던 것, 앞으로 우리의 앞에서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앞으로 1, 2년 지내고 나면 땅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직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한 부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좀 편안하게 날만 나가지고 그래도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에 남의 말에 의존해 하면은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각이 100% 다 틀렸느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업이 있고 자기 근본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와 각각 다 다릅니까? 그것은 근본이 다르고 바탕 속에 있는 일이 달랐기 때문이요. 이 자기 속에 있었던 일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자기 속에 있는 일들이 운명을 결정해서 존재하게 한다고 말했죠. 자기 속에 있었던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차만별 사람마다 각각 그 사람 속에 있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운명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생을 원하는 만큼 만족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좋은 삶을 갖는 자만이 죽어서도 좋고 내세도 좋아요. 왜냐? 이것은 세상이 태초부터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었던 일은 새로운 운명의 근원이 돼서 윤회와 모든 일을 자기 속에서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놀러를 가서 어떤 상황을 목격하고 그랬어요. 아, 이곳에 오는 사람들 저기 좋다 이래서 어떤 사람 그렇지 않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곧 이런 혼탁한 곳에 물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정신을 잃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저 사람들은 불행을 날받아 놓은 거와 똑같다 이랬지.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난 내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왔지만 난 일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위험이 오면은 내 자신이 탁 중지를 시켜버려요.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나쁜 것이 중독이 되려 하면 거기에서 그걸 피해버린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은 그런 기능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데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고 나쁜 일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가려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불행한 곳에는 잘 찾아가면서 쉽게 찾아가면서도 자기의 불행을 떨어줄 곳에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은 하나의 원칙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있는 일의 결과는 문제에 따라서 정해진다.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한 문제에 있어 고통을 받거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영 같은 게 와서 괴롭히거든. 그냥 소반에다 물에 한 대접 따놓고 막 제발 날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 잘 돌려보내라는 게. 대항할 힘이 없거든. 이라도 막 빌어서라도 보내라는 거에 더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는 지혜예요. 제가 모레쯤 이제 여기서 떠나면 또 많은 곳을 여행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말 못한 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많이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며칠 그저께 왔던 분이 그 아드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랬죠. 그 정도는 용한 맹도도 알아본다. 그러나 그 귀신이 보는 것은 상대의 의식 속에 의식을 뒤다보고 하는 것이고, 나는 그걸 연결해서 상태를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내 말을 어떤 경우에는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을 것인데, 이런 점은 서로 가지고 있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물건도 시각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누구? 네? 네? 그 사람 올라오는데 누군지 이제 끝날 때 됐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칙이 질문부터 해. 다른 사람 신기. 캐나다에 있는 회원 양원식 씨가 이러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그 4개의 차원과 변화계에 관해서 5가지 질문. 첫 번째, 영생의 세계는 대기권 밖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대기권 안에 존재합니까?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구와 달 사이에 있는지, 화성에 들어가 차온지, 무중력 그리고 대기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영생의 세계가 존재합니까? 위치.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거, 대기권 밖에 있는 거, 내가 이걸 참 가서 확인 안 해봤네. 근데 이렇습니다. 가벼운 것은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내려오는 게 또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영체가 가벼우면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영생의 세계라는 것은 파장이 중력이 아주 약한 세계까지를 말합니다. 약한 세계. 중력이 없는 곳이냐? 달에도 실은 중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중력 상태가 약한 것. 그러면 이 중력의 압이 약하면 이 영체가 기체가 그 압을 받는 이게 약합니다. 중력이 없는 곳에는 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그건 2개의 층을 지내야 돼. 열층과 냉층을 지내야 되는데, 열층은 한 1500도 정도 열이 돼서 아주 강력하지 못하면 그 기체가 그 열에 붙으면 타버려요. 그리고 이 냉층을 올라갈 때는 거기에 붙잡아 버립니다. 이 영체도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이 있어야 이걸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이냐 아닌 것은 확인할 수 없고, 이론상으로 이 하나의 원칙적인 원칙과 문제를 통해서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항과 애착이 막혀 있지 않고 그 영혼이 맑은 상태에서는 영생이 가능한데, 이게 한 중력권 밖인가 아주 편안한 꿈속 같은 아주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편안했어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용호는 기체에 의식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기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자, 싶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기운이 진화되어서 그것이 어떤 떠돌다가 어떤 바탕과 결합이 되면, 바탕에 결합붙게 되면 이 바탕의 기운을 받아서 몸체를 만들고 하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체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체 역시, 우리 인간의 생명 역시 하나의 그 근본이 기운이고, 두 번째가 있는 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의식입니다. 이 인간의 영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여러분, 이 콩나무에서 콩이 열려서 그 열매가, 콩나무가 쓰러지고 말라서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콩알 뿐이지요. 이 콩알을 우리는 열매라고도 말하고 씨앗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열매라고 말할 때는 그 붙어 있을 때가 열매고, 떨어졌을 때는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체라는 것은 하나의 몸과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체를 두고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속에 있는 의식체. 그런데 이 생명에서 죽고 나서, 생명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가서 영체가 독립이 되게 되면, 영체가 별개로 독립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고 영체라고 말합니다. 신이라고도 말하고 영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콩나무에서 떨어진 콩, 콩나무가 콩을 있게 하고 콩나무는 사라지고 콩나무 떨어진 그 콩을 우리는 인간의 영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체가 다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만나야 되죠, 콩이. 인간도 하나의 어떤 그 부모를 만나야 이 영체도, 모체를 만나야만 태어나는 것이, 땅을 바탕으로 콩은 태어나지만 인간은 모체를 바탕으로 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의 몸을 빌려준 자고, 그 의식은 영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체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기체에 의식이 붙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체에 의식이 붙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고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걸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사람한테 와서 요구하는 거 있지. 제살 지내달라, 뭐 해달라, 그지? 무지하니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체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곤란해요. 인간의 영체를 형성하는 기체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어떻게 생겼다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추가 질문이에요. 자, 그 자석에 철 걸리듯이 자력이나 자기 전기 일을 하다 보니까 전기장이나 자기장 이런 것과는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해? 자, 여기 그거는 이건 영체는 독립돼, 의식이 붙어 있는 한 독립돼 있습니다.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기장이나 전기장 같은 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뭐 전기공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배나기 때 지상 가까이에 있으면은 가까이 있는 것들은 다 파괴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예,
이 변화기라는 것은 한 세상을 가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하는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변화기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중력대 균형이 생김으로 해서 지진 현상과 지각 변동, 해일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해일의 높이는 1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m가 넘는 해일이 계속 이 부산 같은 걸 때려비면 저 빌딩 같은 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소음기가 있어서 저 철 구조물 같은 건 몇십 년이 지나면 사가서 없어져 버려요. 바닷물을 씌우게 되면. 그리고 뭐 하산 활동이나 이런 데 의해서 뭐 플라스틱이나 탈 수 있는 건 다 타버리고 그래서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여기서 열리게 되는 것을 변화기 때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지상과 가까이 있는 것은 다 파괴되느냐? 이 파장 때문입니다. 지각 변동이나 하산이나 지진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해일 현상이나 이럴 때 일어나게 되는 파장에 의해서 그 가까이 있는 기체들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기체들이 소멸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순수한 기체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활동에 의해서 순수한 기체가 되고 이 순수한 기체들이 새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계에서 보면 12시에서 1시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이 0시의 공간이 바로 이 변화기입니다. 근데 변화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500년이나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한 30년 동안 활동, 20년에서 30년 동안 이런 활동이 계속됩니다. 어느 지역도 남는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어느 지역? 그렇죠. 그건 중력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중력대에 어디 구멍이 뚫히고 어디에 약한 거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부분은 그러면 좀 안전한 지역?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중력대 속에 있는 일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조사할 길이 없어요. 다음 질문. 언젠가 신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둠의 세계에 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어둠의 세계는 1차원의 세계와 다른 세계인지 아니면 같은 세계인지 1차원의 세계인가 몇 차원의 세계인가 이런 거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죽어서 윤회가 안 되는 영체들이 많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삼자의 세계처럼 이런 영체들이 모이면 하나의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 오랜 전부터 세상에는 하나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질병을 만들고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걸 갖다가 조절하는 이런 신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여기에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무명도 있어요. 인간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과학도 존재하고 그들은 과학도 이용하고 있었고 또 어떤 시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듣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계속 인간은 어떤 질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질병에 대항하는 또 인간들은 백신을 만들고 이래 해봤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그들이 만든 병 중에 당뇨라는 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전 7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40몇만 명뿐이 안 된다네. 근데 지금 500만 명이 넘는다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그런 세계에서 만들어두고 인간의 세계에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의 일을 그들의 손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변화기나 이런 거 어떻게 변화기가 오고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세상이 어떤 원칙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는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1, 2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한 차원 정도 앞설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사실이 눈에 가시 같은 것입니다. 나의 활동. 왜냐하면 나의 이론대로면 죽을 때도 살려놓고 모든 걸 갖다가 인간 이주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론대로. 그들이 볼 때 가장 위험한 대상은 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나 능력 때문에 공격을 못했는데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붙어있는 영들이 계속 힘이 안 나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고자질을 하고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거 없는 조금 보태면 뭐 작은 것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갖고 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공격을 한 것이고 방법이 없으니까 공격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로 인해서 한 5개월 동안 고생했고요. 이것은 내가 그 질병을 만들고 질병을 퍼뜨리는 이런 데 대해서 매우 악마의 세계라 이 균형을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세상의 수명을 또 단명하지 않고 오랜 긴 수명을 연장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구의 조절, 사람의 숫자의 조절. 결국 만일에 그들이 장치 비수나 온갖 질병을 만들어서 그 어떤 역사에 계속 퍼뜨리지 않았다면 벌써 인구는 몇백억으로 증가했을 거고 세상 인간 세계는 지옥이 됐을 거고 문명은 벌써 큰 이기를 이루어서 벌써 망했어 사라졌을 것인데 그런 걸 그들이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꼭 처음의 그들의 목적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자행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은 완전한 하나의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상생의 원리, 모든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서 이 어둠의 세계로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앞으로는 저에게 크게 해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영들마저도 다 없어지는 그 영체들이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영체들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세계와는 한이 많이 맺혀서 윤회되지 못하는 세계와 이 어둠의 세계는 별개의 세계입니다. 그건 별개의 세계입니다. 어떤 죽는 데에서 그 영체들이 어떤 조직 속에 다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한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풀지 못한
그 응어리를 갖고 있었을 때 이때 자기를 세상에다가 묶어서 윤회가 안 되게 만드는 걸 하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계의 영혼들은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 조직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뭐라 써놨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신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보신 극락은 달랐다고 하셨는데 천국과 극락 3차원, 4차원과의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옥황상제니 이렇게 해서 뭐 천국이니 하는 세계와 극락의 세계는 다릅니다. 극락의 세계는 우주의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파라다이스지요.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손오공이 만화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공간에 있습니다만, 높은 공간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하나의 군대도 가지고 있고, 어떤 술도 사용하고 있고, 인간 세계와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생계에 이르게 되면 이 천국은 자유자재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4차원의 세계에 가는데 업의 방해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극락 세계에 이를 수 있고, 극락 세계에도 해탈을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업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해탈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극락에 이르지만 그 극락 세계에도 이 해탈을 한 사람은 별로 없다. 대상은 별로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세계다, 천국이다 이런 것은 해탈은 되지 않았지만 업이 아주 약한 사람, 업의 활동이 아주 약하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그 힘, 그러니까 이 진기의 힘이 넘치는, 아주 힘이 넘친다는 것은 그 영체가 가볍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영생의 세계에, 영생계에 든다든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원칙과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천국이나 영생이나 이런 데 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둠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도 윤회하여 생명의 세계로 다시 인간으로 나고 다시 지어서 그런 세계로 돌아가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모든 것은 늙으면 죽습니다. 영체도 그 기운이 세해지면 윤회해야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윤회를 하지 않으면 그 기운은 진화되어 버립니다. 그 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게 기운에서. 그때 그 시기가 오래되면은 그것이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기운이, 그 의식이 사라진 기운이 아주 강력하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늘의 세계나 애착의 세계에 빠지고 떠돌아다니는 작기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일이 드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뭐 1시간 넘었는데 무감사는 이야기하고. 인간의 과학으로 변하기를 이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위성이나 이런 걸 해서 대기권 밖으로 탈출만 해주면 살아남지. 그러나 그게 왕복이 20년이나 대기권 밖에서 몇십 년 동안 뭘 어떻게 묻고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게 문제지. 그 뭐 공상강에서 보면은 휴면 상태,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살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지?
영국은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갔다 대 냉동 보관하는 학생들. 저는 이렇게 냉동 보관했지만은 그 20년이고 30년 동안 어떻게 해서 나를 깨어날 것인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되겠지. 세상을 하나 원칙에서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좀더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정했을 때 이걸 갖다가 하는 약속이라고 한다. 이걸 어떤 일을 정하고 시행할 때 이걸 법이라고 말한다 이런데 이 대자연의 원칙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정해진 일을 말하고 이 정해진 일은 진리라고도 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해진 일. 5 더하기 5는 1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100년이 가도 수학이 좋은 수학상에서는 만 년이 가도 10입니다. 그지? 그거 알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저번에 1박 2일에 깨닫는 사람도 2 더하기 3은 5 더하기 5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물이 여기 2컵 있고 3컵 이거 다 보태면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묻은 게 아니다 이거지. 부채물이지. 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부채물이지. 네가 하는 말은 매우 세상 사람들이 위험한 말이라고 그러지. 근데 예전에 부다가에서도 이런 질문을 누가 생략하게 되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뭐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서이 될 수도 있고